안녕하세요. 50대 방구석 아줌마 사업가 오방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비싸게 파는 이유 관련 2탄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게 팔라고 잔소리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적정 판매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운영 초보 셀러님들은 판매가 책정보다 우선 짚고 가야 하는 게 뭘 팔아야 하는지부터가 벽에 부딪히겠죠. 또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 풀어낼 내용은 끝도 없으니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도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싱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제가 봐도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영상들 거의 다 보고 있는데 이 3년 7개월 된 중고셀러도 적용이 힘든데 우리 초보셀러님들은 그 수많은 상품 소싱 관련 영상들 봐도 거의 적용 못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여기저기서 흘리는 상품 소싱, 종결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들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쉽게 대박날 상품 찾는다면 왜 수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던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욱 매출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났다고 아우성이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 영상을 소비자들이 볼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라 했잖아요. 저의 채널을 시청 또는 구독하시는 분들도 판매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니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샴푸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중에 다양한 샴푸가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죠. 가격도 싼 거는 몇천 원대부터 비싼 건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오래전 TV에서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업체부터 대기업 브랜드 제품과 명품 브랜드 제품을 눈을 가리고 발림성과 향, 수분감 등을 직접 발라보고 비싼 제품을 골라보라고 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가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1만원대의 제품을 10만원대의 명품 화장품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1만원대의 화장품과 10만원대의 화장품의 원가가 그닥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어찌 아냐고요?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직접 우수성을 느낀 소비자가 1만원대의 화장품을 10만원대의 화장품으로 구매한다면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는 10만원대의 제품을 비싸다고 했을까요? 샴푸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샴푸, 탈모 샴푸, 비듬 샴푸, 헤어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샴푸도 원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면 믿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샴푸도 구매한 가격이 적당하다고 인정했으니 그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판매가가 적정 판매가라는 겁니다. 고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를 소비자가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뜻과 같고요. 근데 무조건 싸게 팔아야 팔린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초보 셀러님들은 이 부분에서 판매가 책정이 소비자 기준이 아닌 경쟁사 기준이라는 거에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보통은 공급처에서 1만원의 제품을 공급받으면 다른 판매자들은 얼마에 팔고 있나를 검색하고 그 가격에 무조건 10원이라도 싸게 올리라고 하는 강사의 말을 듣고 따라하시죠. 여기에 판매자인 나의 수익과 소비자는 뒷전이 되는 거고요. 이 오방아사가 생각을 좀 특이하게 하는 걸까요? 판매가를 정할 때 경쟁사 기준도 아닌 소비자 기준도 아닌 판매자인 내 기준으로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저의 경우 공급처에서 1만원의 제품을 공급받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판매가를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급가 기준 더블 마진이라고 볼 때 이 더블 마진도 따져보면 남는 게 그닥 없습니다.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버가 판매가를 공급가의 2배 정도로 팔면 광고는 하지 말라고, 광고하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하고 광고를 돌릴 경우 공급가의 3배 정도 판매가를 정해야 그나마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수익 구조라고 하는 말에 이 친구는 좀 아는 친구네 라며 동감하며 시청했습니다. 최근에 본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출 수천만 원이라고 하며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질문하는 사람이 마진은 얼마를 보고 하냐고 물어보니 15%에서 20% 정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 누가 마진 15%면 이것저것 부대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을 텐데요 했더니 거기에 답글로 초보슬러는 처음에는 마진 포기하고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부터 고마진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답글을 보고 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년 7개월 경험자로서 못해도 마진 2배 이상 봐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 인건비는 논외로 한다 해도 입점 사이트의 등록 수수료, 사이트에 따라 서버 유지비, 배송 포장비, 반품으로 인한 손실비용, 사은품, 소모품비, 통신비, 세금 등 사무실이 있을 경우 임대료, 관리비 등 이것저것 부대 비용에 아무리 위탁 판매라도 하다 보면 사입하게 되면서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깔고 있는 재고를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마진 2배에는 광고 돌리면 손해고 3배 정도가 되어야 광고를 돌릴 수 있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저의 경우 네이버 광고 외에 다른 마케팅 비용은 안 쓰다가 최근 메타 광고를 조금씩 쓰게 되었고요. 또 3배 이상 마진 보는 제품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으며 다른 판매자들에 비해 사무실 임대료나 창고비 등이 나갈 일이 없으니 수익 구조가 그리 나쁘지 않은 거랍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정할 때 경쟁사 기준도 아닌 소비자 기준도 아닌 판매자인 내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남는 장사를 하는 거고 남는 장사를 해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판매가를 3배 맞이보고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비싸서 구매 안 하면 어떡해요 하시겠죠. 위에 화장품을 예로 들었듯이 일단은 판매자인 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가를 책정 후 그 후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3배 마진 보고 정한 그 판매가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가격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겠죠. 판매자인 내가 경쟁사 판매가보다 10원 저렴하게 판매할 때 그 10원 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싸다고 만족할까요? 소비자의 심리가 판매자인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원짜리를 최저가인 9,900원에 판매할 때 싸니까 쌀만하다가 아닌 싸구려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더 싼 건데 비싸게 판매한 거 아니야? 싸지만 품질은 좋았어야지 하는 불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비싼 제품의 소비자들은 비싼 만큼 가격 구시를 하겠지 하는 가격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하게 되고요. 위탁 제품을 최소 2배 이상의 마진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이 오방아사가 위탁 제품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쿠팡 로켓그로스 때 위탁 제품으로 2.5배에서 3배 마진 보고 광고비 20만원 쓰고 월 매출 2천만원을 만들었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은 나중 멤버십에서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절실함에 애쓰는 초보 셀러님들을 위해 다른 유튜버들이 오픈하지 않는 실경험치를 풀려고 채널을 만들었었는데요. 부정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나 딴지 거는 댓글러들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소소한 꿀 정보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열심히 치열하게 이 바닥에서 씨름하고 있는 찐 구독자님들을 선별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